어두움을 덮은 장막. 갑자기 현관 쪽이 소란하다. 아내의 음성도 들고 옆집 사는 여자의 신경질적인 날카로운 소프라노 음성이 집안을 잡아 흔든다.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그 정도로 비겁하고 유치해요. 아내의 격앙된 음성도 들린다. 그게 제 아들 교육까지 둘출 일이라도 되나요? 옆집 여자도 치지 않고 덤벼들어 소란해지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도심지 지근거리에 32여호의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새로운 단지라 모두 젊은 주부들이었다. 특히 정석의 옆집 여자는 소문이 날 정도로 틈새서 동네에서도 쉬쉬하면서 피하고 있는 기질이 괴팍한 성품의 여자였다.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다가 결혼하여 들어앉은 여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교양 있는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은 참한 주부는 아닌 모양이다. 밥상에서 아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 석진에게 그 집 아들하고 놀 적에 조심하라고 늘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났다. 아무튼 특이한 아들 두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부모에게 문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이들 문제를 놓고 부모까지 들추고 나오니 예산 일은 아닌 듯 싶다. 현관으로 나갈까 하다가 남자가 동네 아낙들 다툼에 끼어든다면 조잡스러워 보일 것이란 생각에 정석은 꾹꾹 참았다. 한참 동안 아내의 항의하는 목소리와 옆집 여자의 앙칼진 음성이 뒤엉키다가 조용해지더니 아들 울음소리가 집안을 뒤흔든다. 힘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의 팔뚝으로 물어뜯어서 이겨야지. 숨어서 맹꽁이 같은 짓을 하면 비겁하잖아, 이 바보야. 경쟁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 걸 몰라서 이러니?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서 엄마의 속을 이렇게 상해주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속상해 미치겠어. 아들의 볼기짝을 때리는 소리와 아내의 울분에 넘쳐나는 푸념과 매를 맞고 목청껏 울어대는 아들의 울음소리로 집안이 무너져 내릴 듯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워? 또 옆집 여자가 문제야? 남편의 말에도 아내는 대답을 피하면서 눈물이 그렁한 눈을 애써 감추려고 등을 남편 쪽으로 돌렸다. 석진이 아빠를 보더니 와락 달려들어 가슴에 폭 안긴다. 아이의 따뜻한 가슴이 그의 품 안에서 벌렁대는 게 꼭 둥지에서 떨어진 참새 새끼를 주어 손 안에 넣은 듯 여린 온기가 전신으로 파고들었다. 무슨 일인데 어린애를 이렇게 때려서 울려? 정석이 우는 아들을 안고 아내를 녹여오린 음성으로 노려보자 그녀는 대꾸도 않고 팽 돌아져 복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물었다. 너 무슨 짓을 했게 엄마하고 옆집 여자가 이 야단이냐? 아이는 흑흑 느끼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애 나보다 힘이 세. 몸도 나보다 얼마나 크고 뚱뚱한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 애한테는 모두 얻어 터진다고. 나도 오늘 그 자식이 때려서 머리를 많이 맞았어. 아들은 지금도 맞은 머리가 아픈지 앞머리를 어루만진다. 맞았는데 왜 그의 엄마가 와서 난리냐? 아들은 부엌쪽을 흘끔거리면서 말을 아낀다. 괜찮아 말해보라고. 아빠 귀에 대고 말해봐. 아들은 못 이기는 척 아빠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인다. 내가 힘으로 그애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의 집 대문 앞 한가운데 큰 돌을 놓고 그 밑에 너 나쁜 놈아 독감에 걸려서 내일 학교 나오지 못하든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 라고 쓴 종이를 돌 밑에 넣어 놓았지. 그랬더니 걔 엄마가 저 야단이야. 요즘 한참 한글을 배워서 더듬거리며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해서 이따금 아내의 기쁜 탄성을 들었던 터라 그 글씨를 이용해서
힘으로 못 누르는 상대방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 모양이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석은 마음이 뜨끔했다. 그의 갑질에 대한 을질이 아무래도 아들에게 유전된 것이 분명했다. 아내도 아이도 깊이 잠든 밤에 정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버뜩 머리를 스친다. 돌아가시기 전에 동네에서 일으킨 사건으로 정석이 나서서 용서를 빌면서까지 고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아주 단순했다. 앞집 개가 하필이면 그의 집 대문 앞에 눈동을 아침 약수를 뜨려고 신서복의 뒷산으로 가려는 아버지의 발길에 밟힌 것이다. 앞집 남자는 은행 대리인데 부인이 억척이라 널찍한 앞마당에 농사도 지어가면서 똥개인 토종 누렁이를 여러 마리 길러 보신탕에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 이웃들이 버리는 잡다한 음식 쓰레기까지 수거해서 잔뜩 먹인 탓인지 똥똥이도 굵고 묽었다. 그걸 밟은 아버지의 신발이 바닥뿐만 아니라 발등까지 올라와 양말을 더럽힌 것이 아버지의 화를 돋웠던 모양이다. 이른 아침 먹고 막 나서는 정석을 향해 앞집 남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덤비는 것이 아닌가. 개똥을 우리 대문 앞에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밟도록 의도적으로 놓다니 이런 더러운 심보가 어딨어. 노인이 노망이 나도 곱게 나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고약한 저질이라니까. 저질이야. 비겁하고 못돼 먹었어. 은행 대리라는 남자는 얼굴이 살짝 곰보에다 너부족한 것이 꼭 깡패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탓에 섣불리 대꾸하기도 겁이 났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엔 개가 없어요. 당신네 개가 눈동을 놓고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 야단이십니까? 정석이 항의하자 남자 뒤에 숨어있던 앞집 여자가 쏙 나섰다. 우리 개가 그 집 대문 앞에 똥을 누웠으면 그걸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걸 다시 떠다가 우리 집 대문 앞 발을 내딛는 자리에 놓아 출근하는 사람의 기분을 잡치는 것이 바른 마음보냔 말이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늘 약수터에 가는 분은 이 동네에서 그 집 할아버지뿐이 더 있어요. 우리 꼴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오. 이런 소란을 치른 뒤 정석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는 개똥을 치워서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지 그 집 대문 앞에 밟으라고 놓은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그 극성스러운 앞집 여자 선동으로 반상회의에서도 거론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는 치매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느니 아니면 심보가 비뚤어진 고약한 노인이란 공격이 난무했다. 어쩔 수 없이 동네 불을 끄는 심정으로 정석은 과일과 과자를 사다가 집집마다 돌리면서 양해를 구했다. 음울한 마음으로 선물을 돌리면서 아무래도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낳은 유전자가 그의 피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다가왔다. 아버지 생각에 이어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정석의 머리를 스쳤다. 할아버지는 장손자인 정석을 무척 아껴서 언제나 한식이나 추석의 증조부묘에 성묘나 볼철적 달고 다녔다. 희수를 엊그제 맞았으니 걸음걸이도 시원찮았으나 이상할 정도로 하나뿐인 손자를 귀찮을 정도로 데리고 나서는 분이다. 증조부의 묘는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서도 한참을 걷는 거리였다. 낯을 신문지에 꽁꽁 싸서 들쳐매고 중학교에 갓 입학한 정석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려 밭사이를 통과하여 한참 가면 개천이 나온다. 거길 건너 논길을 가다가 산길로 접어들어 민가가 없는 산기슭을 기어올라 높은 고개를 2개나 넘어간 곳에 산소들이 삼태기를 엎어놓은 듯 늘어서 있다. 증조부묘에 도착할 즈음 할아버지는 정석을
마을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앉히고 쌓아온 물과 참기름과 볶음깨를 듬뿍 넣은 주먹밥을 주었다. 정서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엔 저 민마을이 모두 미나리 꽝이었단다. 마장동 쇠전이라면 아주 유명했다.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우물 처리가 잘 된 것이고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좋은 것이었다. 쇠전이라면 마장동 우시장이라고 소나 돼지를 도축도 하고 축산물 시장이 열려 육류를 공급하던 곳이다. 역사 시간에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정석은 자신 있게 입을 열었다. 마장동 옛날 사진 본 적 있어. 손자 입에서 마장동이란 단어가 튀어나오자 흐뭇해하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의 두 손을 화락 끌어다 가슴에 안았다. 할아버지가 젊었던 시절, 그러니까 혈기왕성했던 나이에는 마장동 쇠전에 들려 구스레라는 소가죽과 살코기 중간 부위인 속껍데기를 즐겨 먹으러 다녔다. 유명한 피다방도 있었지. 피다방이라면 피를 먹는 곳인가? 맞아. 너 참 똑똑하다. 갓 잡은 소의 피를 마시는 다방으로 매일 새벽 5시면 소의 울대에서 솟아나는 따끈한 피를 한 사발씩 사 먹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단다. 소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마신다는 할아버지 말에 정석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괴성을 발했다. 어휴, 생피를 마셔요? 무식하긴. 그렇게 피를 마시면 피 속에 있는 벌레나 균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어. 갓 잡은 온기가 있는 소의 피는 병자나 허약한 사람의 특효단다. 모두들 너무 무식했군요. 피를 먹다니. 손자의 거센 반응에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흘끔 손자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싸가지고 온 점심을 다 먹은 뒤 할아버지는 등짐에서 하얀 분을 밀가루처럼 뒤집어 쓴 속이 검은 독감을 2개 꺼내 손자의 손에 쥐어주고 아주 어렵게 그러나 단호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건 대대로 우리 가문의 대물림을 하면서 내려온 이야기로 너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가 장가들어 태어날 자식들에게 머리에 각인되도록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다. 이제 중학교에 갓 입학하는 손자에게 태어날 자식까지 들고 나오자 정석은 입을 꼭 다물고 할아버지의 입에 눈길을 돌렸다.